자, 그래서 한난조습을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한난 이거는 여름과 겨울, 조습 봄과 가을이죠.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분화시켜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름과 겨울이니까 4, 5이 해자축이 되겠죠. 아,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한 겨울이다. 겨울이니까 해자축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이거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얘기를 좀 할게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안 알려드리고 다 숙제로 해와라, 그리고 검사를 받아라 이랬는데 기본 개념만 알자고요 일단은. 그래서 막 계절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계절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한난조습의 배경을 놓고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한난조습의 배경인데 중요한 건 자수는 한 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게임 캐릭터 같으니까 바꿔서 다 가지고 있어. 조한 에너지와 한한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죠. 사주에서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한한 것을 우선할 것인지 조한 것을 우선할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공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당연하죠. 시공간 얘기를 해야죠. 사주 안에서의 시공간을 구분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거나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자면은 연과 일은 공간 개념, 이거는 조습이에요. 그리고 월과 시는 시간 개념이라서 얘는 한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한난에 대한 체감이 월등해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월하고 시는 우리가 매번 느끼죠. 지금이 봄이네. 지금 좀 쌀쌀해졌네. 다시 더워지려고 하나? 월에 대한 계절적 에너지는 우리가 늘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 바로 밤이잖아요, 지금. 해가 지고 밤이고. 새벽에 오면은 막 하늘이 다시 밝아지고, 낮에 한 2시, 1시 이럴 땐 덥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월과 시는. 근데 연하고 일은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개묘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물론 이제 사건 사고나 그런 대외적인 주변 기류들이 바뀌는 걸 보면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개묘년인 걸 알지.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오늘 일진이 어떻다, 지금이 개묘년이다, 막 내년이 어쩔 것이다 이런 거를 체감을 하겠냐고요.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먼저 구분을 하셔라. 자, 그러면은 이 자수가 월에 있게 되면은 한한 상태로 출발했구나. 근데 만약에 연이나 일에 있으면 조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계절로 볼 때는 한난조습 중에서 한난을 우선해서, 저는 일단 계절을 우선해서 보거든요. 월 1순위로 월을 보고 2순위로 일을 봐요. 그래서 1순위인 월을 볼 때는 한난 중심, 그리고 2순위로 일지를 볼 때, 또는 이제 일주를 볼 때는 조습을 구분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공간이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이러면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큰 틀은 요렇게 출발했지만은 얘들끼리도 한난조습이 다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궁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습 안에서 누가 더 습하고 누가 더 조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거죠. 인과 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들 중에서는 누가 더 습하고 조하냐를 구분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만 궁리하면은 얘가 묘가 조금 더 습하고 인이 좀 더 조하다는 게 보이죠. 이들의 조습이나 한난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상대적이어야 돼요. 상대적이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인이 묘라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얘가 조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습이라니까요, 봄은. 그러면은 가을의 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는 습의 에너지가 더 있을 텐데 비교 대상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힘들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강의할 때 일단 조습이라는 얘기를 붙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나가보죠. 사화와 오화가 있을 텐데 누가 더 난하냐 이거죠. 누가 더 난하냐. 이 오화가 더 난하죠. 얘는 오화에 비해서 한한 거예요. 오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를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사화와 해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사화가 오화에 비해서는 하나지만은 해수에 비하면 어때요? 얘가 훨씬 난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다 구분을 해야 돼요. 쉽죠? 근데 이 안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인과 묘에서도 조 안에서도
조와 습 안에서도 한난이 구분되고 한과 난 안에서도 조습이 구분된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한난조습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정립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 습 안에서 조습이 구분이 됐는데 한난도 구분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인과 묘를 한번 나눠보면은 인월이 어때요? 2월이잖아요. 정월. 양력으로 2월, 음력으로 정월. 이때는 엄청나게 춥죠. 예, 운전할 때 윈터 타이어 끼고 해야 되고 밖에 나가면 막 김 나오고 있고 옷 두껍게 입어야 되고 스키장도 아직 막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목이 훨씬 하나죠. 묘는 이거 양력으로 3월이잖아요. 이 좀 있으면 개구리 깨어난다 이런 계절이죠. 여기가 좀 더 난하겠죠. 그리고 묘월에 뭐가 있어요? 춘분이 있죠. 춘분이 뭐예요? 태양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낮과 밤이 시간이 똑같다가 춘분을 지나고부터는 해가 점점 길게 가서 나중에 이제 하지쯤에는 막 7시, 8시까지 해가 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인목은 조하고 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뭐에 비해서? 묘에 비해서. 다른 거랑 비교할 때는 좀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사화하고 오화도 마찬가지죠. 얘들도 조습이 구분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얘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결과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이 사화가 좀 더 조하고 오화가 얘도 조이지만은 플러스 습을 만든다는 개념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사화가 조한 거는요, 햇빛으로 말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화 자체가 가진 에너지는 조한 조건에서 움직입니다. 다만 난하기 때문에 사월생들은 마치 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사교적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한 에너지 때문에 난한 것으로 습이랑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화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거는 조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가부일주는 사목이라 그래요. 근데 얘들은 다른 글자하고 만나게 되면 습을 발생시킨다고요. 해수를 만난다던가 진토를 만난다던가 축토를 만난다던가 할 때 습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조에서 출발해서 습이 되는 조건을 따져야 되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하고 유를 보자고요. 자, 이들은 조라면서요. 얘들은 조인데 누가 더 조해요? 누가 더 습해요? 얘가 더 습해요. 습금이라 그러고 얘는 조한금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요. 나무 잎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요. 뿌리로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나뭇잎 사기들이 말라서 떨어지고 마치 죽는 것처럼 보이죠. 다 숙살의 작용이고 조의 작용이죠. 화가 습한 이유는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바로 여름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 전의 계절이었던. 그러니까 여름에 그 이 화기, 복잡한 이 섞여있는 화기들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습의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라고 하면은 유금이 더 조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들의 한난도 구분을 해보면은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이제 이 정도 학습하면은 이제 중학생도 맞출 수 있는 얘가 난하고 얘가 한하게 되는. 그래서 6월에는 각종 고서를 보면 특히 이제 궁통보감을 보게 되면은 6월의 조건으로 병화를 필요로 한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6월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기 때문에 이 한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됩니다. 자, 해수와 자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 더 난하겠어요? 얘가 더 난하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요. 그런데 신금, 유금, 사화, 오화, 미토, 술토 이런 거 다 비교하면 얘가 한하죠 더. 그건 구분돼야겠죠. 여기는 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조습은 해수가 습이 되고 자수가 조가 됩니다. 자수는 단일개체예요. 씨앗 그대로 결정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 잡다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자기가 씨앗인 상태를 유지하겠죠? 감자를 막 샀는데 감자를 실온에 보관하면 어떻게 돼요? 쌍나잖아요. 변질된 거잖아요. 그거는 조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감자를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도 내리고 건조하게 이렇게 해서 싹이 못 나오게 해야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조잖아요. 습은 어때요? 습은 아직 이것저것 뒤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수는 여기에 이것저것이 마구 섞여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조금 필터링이 돼야 자수라고 하는 단일개체가 되겠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토들은 이거 너무 쉽잖아요. 축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습토이고, 그리고 미토와 술토는 조토가 되겠죠. 조습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이들을 한 난으로 나눈 건 너무 쉽잖아요. 진토는 술토에 비해서 난할 것이고, 술토는 진토에 비해서 하나겠죠. 충미는 뭐 한난을 얘기하기 너무 쉽죠. 겨울과 여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지를 중심으로 한난을 따지고 일지를 중심으로 조습을 따지되 불균형을 해결해주는 글자가 어딨는지 찾아야 한다가 됩니다. 선생님, 저는 한하고 조한데 성격이 안 그렇던데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미시생이었던 거죠. 미시는 어때요? 난한 에너지잖아요. 시간의 미토가 있는 것만으로도 한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출발은 하나기 때문에 어때요? 타이밍 늦고 에너지 모으고, 폭발력 크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쓰겠죠. 미토를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진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선생님, 사주가 너무 뜨거워요. 불바다예요. 진토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은 한 방에 해결됩니다. 물론 이제 화기를 조절하는 게 금도 할 수 있고 수도 할 수 있고 토도 할 수 있는데, 적천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고 화치승용이라고 표현했죠. 화가 많으면 진토로 부드럽게 조절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함부로 수를 쓰면은 폭발합니다. 수화가 부딪히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치우친 사주에서 한난조섭을 해결하겠다고 함부로 수 갖다 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건 사고로 바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청가는 갑, 조화죠. 이거는 그냥 쭉 나열을 할게요. 얘는 습하죠. 한난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병, 난하고 조화죠. 말리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정, 이건 난이에요. 그냥 습을 얘기하진 않는데, 습이, 이것도 약간 오화 같은 개념이라서 습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무는 조한 에너지고, 기토는 습하죠. 얘는 습금인데, 얘는 습금, 온도를 내린다. 신, 조금, 임, 조한수가 되고요. 근데 이 조한수이지만은 사주가 조할 때 습의 작용을 한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최고죠. 이거는 한습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우를 제일 잘하는 거는 병화하고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결하는 가장 키맨의 글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주가 한해서 미칠 것 같다라고 해도 병화 하나 있으면 한 방에 해결되죠. 아무리 사주가 뜨겁고 말라가지고 막 사막화 되었다고 해도 개수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우가 필요했던 명들은 올해가 특별하겠네요. 개수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사주에 대입을 하시고 관찰하면은 한난조습이 뭐 명확하게 칼처럼 구분되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기울기가 판단이 된다는 거죠. 간목은 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이 불어서 마르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병화까지 있으면 금삼첨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오행 얘기로 들어가면 한난조습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도 제가 봤을 때 만세력을 해석하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